자,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요약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기본 강의는 이제 다 마쳤고, 요약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 전술 과목이거든요. 전술 과목인데, 우리가 전술을 보면, 우리 여기서 보면 책이 네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나눠져 있는데, 요 지금 전부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묶었고, 양이 하도 좀 많다 보니까, 전철해서 약 한 700페이지가 조금 넘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권으로 묶었고, 1권, 2권, 3권, 4권이 요 한 권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수에서 포함되는 이제 범위가 여기 다 있다는 거죠. 있고. 지금 생각이 얘기한, 모르겠습니다. 이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한 10에서 15강의 정도, 지금 될 계획입니다. 그렇고, 실제적으로, 요약을 이제 해서 드리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데서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약 강의는 아무래도 하나하나 다 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서 진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 주제어가, 쉽게 말해 키워드잖아요. 키워드. 그죠? 하다 보면 로프다. 그 다음에 구조 전술에서 차량 구조 전술이다. 또 그 다음에 순환 구조 전술이다 하는 이런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단위들이 있지만은 내용이 여러 번 또 나눠져 있죠. 그죠? 자, 그 하나의 키워드 단위로 설명을 지금 해 나갈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백드래프트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 그 다음에 현상이 뭐다. 그다음 이거는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 설명 다 하지는 못하고, 백드래프트는 키워드가 중요한 부분이 여기다 하는 식으로 이제 쭉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용이 좀 많다 하는 거 있죠. 그죠? 제가 아침 오다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공부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느 도시에 사시고 어느 마을에 사시잖아. 그죠? 그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마을이 훤히 알게 되죠. 저도 그죠? 지역에 이렇게 큰 대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이 대도시를, 제가 한 3, 40년간 살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알게 돼. 이 그 큰 도시를 왜 내가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까? 요즘 가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다 보고, 그 길을 언젠가는 한 번쯤은 가봤겠죠. 그죠? 그 구석구석이 다 알게 된다는 거지. 뭐입니까? 지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들으려고 그러냐면, 책 내용 마찬가지예요. 새로 생기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아주 진압 기술이 여러분들 감당 못할 정도로 생겨나는 건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책 내용은요, 더 크게 생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거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거기까지 있구나 하는 범위를 알고 나면 더 생기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반복 보고 이러다 보면 그냥 아무리 넓은 범위가 넓은 것 같아도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죠. 자, 요약 강의 가지고 너무 많은 설명을 또 드리기도 그렇고, 그 정도로 좀 안고 계시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다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출제될 만한 그런, 그죠? 수위를 맞추면서 요약 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전술이죠. 자, 먼저 하재 상권입니다. 1권. 요 1, 2, 3, 4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문제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식으로 해가지고, 좀 요약 강의가 좀 다 끝나고, 그 다음, 또 해가지고, 요약 강의를,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전부 다, 과목별로 다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진 강의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크게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요약 강의, 그죠? 모의고사 강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1권에서 파트 1, 그죠? 하대 진압 및 현장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계급에 다 해당이 되고, 자, 내용은 이런 게 있죠. 그죠? 의, 성상, 진압의 의, 그 다음에 하대 단계별 진압 활동, 진압과 전술, 그 다음에 특수하대에 대한 거, 지휘 이론, 이렇게들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하재의 의 보시면, 정의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죠. 그죠? 이제 지금은 기본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가 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요겁니다. 그죠?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서 발생하는 연수 현상으로서 소화실 등을 사용할
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다. 자, 요건 이제 물리가 아니라 화학적인 겁니다. 우리 화재는 앞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실제적으로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물리적인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화재로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데이터라고 한다면 화재 건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가장 한 손으로 그냥 꼽으라 그러면 화재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게 우리 상징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의 상징, 그죠? 상징인데 거기에 화재냐 아니냐, 화재 건수냐 아니냐 하는 구분을 짓는 게 바로 요 화학적인 폭발만 우리 화재를 본다는 거예요. 연소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가연물, 점화원, 산소 해가지고 어떤 가연 물질이 산소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학 반응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게 수증기 폭발이라든지 이런 폭발들은 보일러 폭발이라든지 이런 폭발들은 물리적이지 화학적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폭발하는데도 불이 나면서 폭발하는 것이 있고 불이 안 나면서 폭발하는 게 있잖아. 그죠? 불이 안 나는 것은 물리적이고 나는 것은 화학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재의 분류.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죠? 요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뭐 이게 A, B, C, D, 그죠? 요렇게 화재, A급 화재 있고, 색상도 이렇게 있고, 그죠?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요 분류를 하는, 그죠? 방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는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이렇게 나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약을, 근데 화재 소실 정도에 따른 어느 정도 소실되느냐 하나에 따라서 또 나누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전소, 간소, 부분소가 있다. 뭐 요 위에 또 우리 한 이야기하는 게 적소라는 게 있죠. 적소, 그죠?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런 거 뭐 실무에서는 쓰이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쓰이고 있죠. 자, 그다음에 긴급 상황 보고 여부에 따른 분류. 요거 이제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시기가 있는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뭐 요걸 구분하라 하는 거지. 뭐가 중요화재냐? 뭐 다른 거는 대형화재 이거는 별로 볼 게 없죠, 그죠? 항상 중요냐, 특수냐 여기에 관건이었죠. 예, 항상 문제에서 중요화재냐, 특수화재냐 하는 걸 갖다가 관건해. 근데 사실 이 중요화재는 국가적으로 볼 때 기반적인 되는 것들입니다. 국민의 큰 생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되는 부분들이 중요화재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죠? 생명. 그 다음에 특수화재는 말 그대로 좀 화재에서 볼 때 좀 특수한 부분들, 특수한 화재라고 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철도가 있는 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철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주 보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시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구에 매하던 외항선, 그냥 일반적인 선박이 아니라 외항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뭐 항공기라든지 발전소, 이런 건 화재 진압하기가 좀 특별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자, 이런 변연소, 특수한 사고, 그 다음에 방화도 특별한 인력주의에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하고 요거하고는 좀 구분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의 성상이죠. 뭐 화재의 성질과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화재를 한번 분해를 해본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화재의 형태, 화재. 우리가 이제 봐보면 결국 요거는 표현은 이제 화재입니다.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죠? 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념에서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롭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이 불이 나가지고 우리한테 해로울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이로운 거는 이로운 거지만 또 해로운 거, 사람한테 좋지 않은 거, 인명에 피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들이 화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재. 말하자면 불로 인한 재앙이란 뜻이죠. 재앙.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행태를 따져가면 우선 연소라는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죠? 이제 이 불꽃이 나오는 그런 행태가 어떤 행태냐 하는 거예요. 타기는 타는데 어쨌든 화재는 타야 됩니다. 연소를 해서 이렇게 하든지 나쁘게 하든지 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딱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는 거고 우선 연소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염화재라. 이 염자가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이 없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죠? 불꽃 없이 타는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재질 같은 이런 보시면 이 물솜이라든지 석탄, 톱밥 이런 불꽃을 확 내면서 타지 않고 불꽃을 내지 않으면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신부화재, 우리가 이제 여러 어떤 가연물이 수북이 쌓여 있을 때 깊숙이까지 불이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유염화재.
이 이제 불꽃이 생기는 화재죠. 그죠? 말하자면 이는 연소의 4요소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확실한 화재죠. 요거는 이제 연소의 3요소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안점을 두시고. 그럼 열의 전달,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전도, 대류, 복사라는 이거. 어떤 물질을 타고 열이 옮겨가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기류를 타고, 그죠? 공기 흐름을, 뜨거운 공기가 있고, 뜨겁지 않은 공기가 있을 때, 이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주로 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이 분자 활동이 커지니까 뜨겁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 활동이 커지니까 결국 뭐입니까? 그 한 부위를 잘라서 똑같이 본다면, 뜨거운 부위는 분자 수가 적습니다. 같은 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위로 뜰 수밖에 없지. 가벼워. 그렇게 무조건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기류가 어떤 실내에 갇혀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돌겠죠. 그게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교실 같은 데 불을 피워 놓으면 처음에는 따뜻하지 않다가 한참 있다 보면 전체가 따뜻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열이 더 바깥으로 가지 않고 그 내부에서 돈다는 것은 대류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바로 이제 복사가 일어나는 행태가 있습니다. 복사. 네. 이제 이 전자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였습니까? 이건 전도는 하나의 그 물질을 타고 물질을 매질을 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뜨거운 쇠막대기를 그냥 쇠막대기 가지고 불 속에 막 이래 있으면 얼마나 해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손에 떴다니까. 그럼 쇠막대기를 타고 열이 전달된 거고, 대류는 기류를 타고, 그 다음에 복사는 뭡니까? 전자파의 형태로 바로 그냥 공간을 뚫고 와버려요. 뭐 우리 말하자면 이제 태양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복사열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고 어떤 보기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웬만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 이거 뭐 그렇게 어려워하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이론. 이제 이게 아주 이제 우리가 뭐 소방 분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의 이제 일이 있잖아. 그죠? 국가가 뭘 합니까? 백성을 지켜야지. 그죠?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야지. 그죠? 이게 가장 국가의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5,300만, 그죠? 국민이 다 어우러져 함께 질서 있게 잘 살아가려면 우리나라 법이 몇 개 필요하다고? 약 1,500개의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법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각 부처가 몇 군데 될까? 뭐 대략 한 20군데, 옛날에 16군데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좀 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뭐 대략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 정도 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각 부당 캡틴이 누구라고? 장관이잖아. 그죠? 무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뭐,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쫙 나오죠. 그죠? 그 장관들. 그래서 나라의 전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 관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질서 있게 살아나가도록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질서 있게 살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운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부서가 바로 우리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 자, 거기에서 우리 하재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이 연소라구는, 이 가슴이 왜 이렇지? 이 연소라 하는 어떤 개념이 없다면, 연소라는 개념이 없다면, 우리 소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연소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우리 소방은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그죠? 뭡니까? 이 근본적인 하나의 어떤 이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연소이론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연소이론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 연소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내면 뭡니까? 출제자들의 어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재는 연소의 한 형태이다. 연소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에너지와 생성물을 생성한다.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하재는 변화하는 강도의 열과 빛의 방출을 수반하는 급격한 자체의 지속적인 산화 과정이다. 이랬어.
뭐 연소는 열과 빛을 내는 발생시키는 산화 과정,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도 간략히 설명을 많이 하죠, 그죠? 분명히 열과 빛을 방출해야 됩니다. 열과 빛을 방출한다 이 말이죠. 방출한다. 근데 이제 흡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연소는 발열 반응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흡열 반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반응이 산소하고 합해지면서 열을 뺏어가는 수가 있죠. 우리 연소 이론에서 말하자면 이 연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 개념 속에는 우리가 그 옆에 반응이 일어나는 그 옆에 있으면 뜨거워요. 따뜻하거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한테 개외로 어떤 연소가 일어나는 그 개외로 열을 발생시키는, 그죠? 발산하는, 그죠? 열을 내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화재고 연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신 흡열 반응을 한다면 산소하고 화합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가 버린다면 그 반응이 일어난 옆에 내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춥겠습니까? 따뜻하겠습니까? 당연히 춥죠. 그거는 연소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요런 그죠? 테두리 선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이 연소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의 개념 상태인 데서 묻거든.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하나 뽑아가지고 보기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산화 반응이다 하는 걸 개념을 잘 두시기 바라고. 뭐 사요소 잘 아시죠? 뭐 가염물, 산소, 가염물, 열,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다. 이것도 물리적이다라면 잘못된 이야기죠, 그죠?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 돼야 됩니다. 자, H, 그죠? 수소하고 우리가 탈 때 주로 보면 수소가 이 지구상에 너무 많죠, 그죠? H 활성기하고 OH 수산화 활성기들이 불이 탈 때 나와가지고 옆에 물질을 더 잘 타도록 촉매를 시키는 거예요, 얘들이. 이 두 개가, 그죠? 촉매를 시키는 겁니다. 더 잘 타도록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꽃이 생기면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얘들을 없애기 위해서 뭘 쏩니까, 우리가 모든 항약제 중에서 딱 하나 하는 게 하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탄볼륨치라고.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요거하고 합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물질이 돼 보죠. 요것들이 이제 막 불에 타고 있는 거, 안 타고 있는 거, 우리 가염물, 요거 사이에서 촉매를 일으킨다. 촉매를 일으키죠, 그죠? 촉매를 일으키는데 얘들이 촉매를 자꾸 일으키니까 확 잘 타게, 연쇄 반응으로 막 타게 된다는 거죠. 제4 요소 중에서. 근데 이제 하론을 쏘아버리면, 시해를 쏘아버리면 수소기를 업어 나와버리니까 이게 촉매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촉매소화. 부촉매 소화를 하는 거 약재 중에서 뭐라고? 하론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고. 자, 요 나중에 이제 뭐 밑에 가면 하나하나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산소나 산화제. 산소는 뭡니까? 공중에 있고, 하나의 그 성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O2라는 거. 그럼 산화제는 뭡니까? 산소를 낼 수 있는 어떤 제품들.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염물. 그죠? 가염물. 그 다음에 열. 자, 점화원 이야기하는 거죠. 점화원 열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화학적인 연쇄 반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요소. 자, 우선 뭐 이제 열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열. 뭐 열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열, 충격, 마찰, 뭐, 그죠? 또 뭡니까? 뭐 스파크 전기에 대해서 뭐 단락이라든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에 대해 가지고 용어를 익히는 그 자체. 다음에서 열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다음에서 점화원이 아닌 것은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최소 점화 에너지, 최소 착화 에너지 하는 이런 말들, 그죠? 다들 그게 이제 불이 붙는, 연소 반응을 시키게 되는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 그 어떤 산소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탁자가 막 예를 들어서 가염물이단 말이죠. 가염물인데 공기 중에 산소 있잖아. 탁자하고 산소하고 지금 접해가 있죠, 그죠? 둘이가 합해져 있어. 그래 뭐가 뭐 부족해서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 연소가 안 되고 있을까? 그죠? 열원이 없다는 거죠. 열원. 즉, 다른 말로 에너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초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최소 점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지금 대부분 가연물들이 공기하고 다 접해 있잖아. 공기 속에 22% 산소하고 접해 있거든. 근데 왜 반응이 안 일어날까? 즉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열이다 이 말이죠. 전기로서, 스파크로서, 충격으로서, 제5류 물질 같은 경우는 충격만 주면 그냥 총알이 날아가죠, 그죠? 자, 여러 가지 접촉이 되면 다음으로 연소 반응을 돕는다.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이 고체 액체의 열분해 또는 증발을 일으키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죠? 이런 말들. 어디가 종이가 탈 때도 종이 그 자체가 탄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은 조금 엄밀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한번 보시면 종이는 고체 가연 물질입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이죠. 그러면 열을 가하면 종이가 그냥 열을 가하면 탄다. 뭐 넓게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전문가는 조금 보는 방법이 틀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하면, 예를 들어 라이터 버너 불을 갖다가 이제 종이가 갖다 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종이가 어떻게 씁니까? 맨 처음에 바로 불이 붙어서 그냥 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열을 가하면 종이가 가연 물질 자체가 분해를 먼저 일으킵니다. 고체라는 게 분해를 일으켜서 뭘 발산한다고? 가연성 가스를 만들어내게 돼요. 열 분해를 하게 되면. 또는 증발을 일으키는 가연성 전기나 기체를 일으킵니다. 이 종이 자체는 그 체적에 비해서 비표면적이 전기보다는 훨씬 적죠. 무슨 얘기냐면 산소하고 많이 혼합기를 많이 가능한 한 최대한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불이 잘 타게 된다는 거죠. 섞일수록 최소 점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형태되기 때문에 종이가 타는 것은 먼저 열에 가하면 분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분해 일으키면 뭐가 나온다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된다. 그 가스가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바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가스가 나와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하고 섞인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혼합기랍니다. 혼합기. 혼합가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불이 가면은 세개가 이루어져가지고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화합하는 반응을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고체가 타는 액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는 그 열분해를 일으키고 액체는 뭐 증발을 일으키고, 열이 가면 액체는 증발이 됩니다. 이 기체가 막 열에 대해서 막 김이 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이런 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중에 21% 있죠? 20점 몇 프로인데, 21%하고 1%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산소는 그런 거고, 그 순수한 물질 자체고, 공기 중에 또 그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산화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험물에서 보면 인류나 육류나 오류 같은 것들은 산화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얘들은 가열 충격 마찰로 주물해 내가지고, 열이나, 그죠? 열이 발생해가지고 분해를 하게 되면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막 발생시켜요. 그 얘들 조금 억울해. 우리는 불 타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왜 위험물로 분류를 하는겨?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요소의 3요소에 산소가 들어가니까, 불을 더 잘 타게 만드니까, 아주 잘 타게 만드니까 분해 직후에 특히 산화력이 강하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산화제라고 하고, 이 조연성 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예, 조연성 가스. 그 다음에 뭐, 또 지연성 가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얘기, 그죠? 도와준다 하는 얘기다. 불타는 것을. 그 인류나 제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 소화 방법이 나오고 그러죠. 가끔 옛날 그런 책에도 지금 뭐 소화 방법은 실제로는 소화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인류하고 육류는 불연성이에요. 불이 안 탑니다. 그 물질 자체는. 근데 왜 위험물일까? 소화 방법이 있을까?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얘들은. 그래서 그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열을 시키면서 뭘 한다고? 다량의 물을 뿌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잘 아시고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뭐 다른 거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 불은 더 잘 탄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불이 타는 것은 하나의 연소의 4요소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한 요소라도 많이 공급되면 불은 이 전체의 어떤 그죠? 연소 현상은 무조건 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연물이 많으면 불을 더 잘 타고, 산소가 많으면 더 잘 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열이 세면 더 잘 타고,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좋으면 더 잘 타고, 한 요소라도 많으면 더 잘 탄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되고, 그것도 반대로 어떻습니까? 한 요소라도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져버린다.
요 원리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소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가연물, 탈 수 있는 물질이죠. 뭐,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불에 탈수, 쉽게 말해서 산소하고 화합이 가능한 물질들을 내려봐야 되는 거고, 다른 말로 보면. 이게 가연물입니다. 불에 탈 수 있는 물질들.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전문물이와 위험물이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잘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럼 무기 물질들은 좀 없죠. 대부분 타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인 연쇄 반응이다. 일어나죠. 그죠? 화학적인 연쇄 반응. 화학적인 연쇄 반응. 그죠? 아시죠?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수소하고 수산기들이 나와가지고 타지 않은 물질에 대해 연결을 시켜서 촉매를 일으키는 그런 연쇄 반응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화재의 진행 단계다. 이제 요거 여러분 이제 위에까지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요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에 조금 그죠?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화재가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를 이야기할 때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면 개방된 공간이 아니죠. 그죠? 어떤 폐쇄된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방된 공간이라는 건 들판이나 집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성질들이 이렇게 쭉 설명해 놨죠. 그죠? 그 큰 개념만 알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구획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 실험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모든 것들, 화재 플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구획실로 한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도 구획실로 한정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개념을 한번 보시고, 그 속에는 우리가 개방된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은 없죠. 그죠? 바라기는 있겠지만도 성장이 프레시오버나 이런 거는 있기 힘듭니다. 프레시오버는 있기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체성기는 불에 타는 가연물에 따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도, 요거서 이 개방된 공간이냐, 폐쇄된 공간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죠. 프레시오버 같은 이런 경우는 바깥에서는 있기 좀 힘들다. 전체가 동시에 타오르는 단계. 그죠?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획실 화재 진행 과정, 아까 얘기한 게 바로 요거죠. 그죠? 요 시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발화기, 맨 처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성장기. 불이 붙어서, 불이 돼가지고 화재로 인식될 만한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 기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 그대로 발화기니까. 연소, 예를 들어 촛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다른 이제 타지 않을 물질에 옮겨 붙는 그 상태, 그 정도 그죠? 발화, 이 불이 시작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화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요거는 시작되고 난 그때부터 체성기가 올 때까지, 즉 프레시오버가 나가지고 프레시오버가 한창 되는 그때까지가 성장기예요. 화재가 커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다 타오르는 단계가 프레시오버잖아, 그죠? 그 프레시오버가 오는 그 직후부터가 바로 체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을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요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죠? 백드래프트라든지 프레시오버라든지 롤러오버라든지 하는 것도 요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어떻게 설명이 나올지 모릅니다. 자, 발화기에는 어떻다? 성장이 어떤 자유롭게 말해버려요. 출제자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속에 성장기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건 성장기에서 일어납니다. 그 프레시오버가 일어난다. 자, 이쪽이요.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체성기라는 거. 체성기. 그건 전체가 거의 다, 가장 구획된 실내에 불이 가장 잘 탈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장 많은 연소의 발열량이 가장 많고 하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잘 그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체성기를 지나서 화재가 이제 열량이 줄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쭉 줄어가죠. 그죠? 이거는 더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수가 있죠. 싹 타고 나면. 성장기에 올라가는 이 곡선의 기울기보다는 세태기가 더 가파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그럼 뭘까? 아니죠. 화재가 진행되고 더 잘 타게 만드는. 이제 우리가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고 인명 구조를 해야 되고 소방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순서를 조금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학대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연수 학대 방지를 하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금 뭐 인명 구조라든지 하재 초기 진압이라는 이런 부분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학대 방지라는 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한 개념. 배연구의 크기, 수의 위치, 자 이런 것도 산소 공급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에서 쭉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하고, 자 구획실의 크기가 너무 크면 그죠? 너무 작다면 내부에 어떤 산소를 빨리 소진시켜 버리고 백드래프트 준비 현상으로 가버릴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쭉 잘 익혀두시야 됩니다. 뭐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가면 지금은 기본 설명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선 이런 것을 잘 그죠? 익히시고 문제를 가려서 판단을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암기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에 화제의 진행. 자, 이거 뭐 쭉 한번 읽어 보셔야 되죠, 그죠? 네, 진행 부분이다. 열 전달 과정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이제 불이 나다 보면 화재가 이제 어떤 구획된 실내에서 방에서, 거실에서, 뭐 어디서, 그죠? 시국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는 성장을,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한정된 공간 내에 계속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산소만 다 쓰고 나면 불은 자동적으로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열을 받아가지고 내부가 팽창한다든지 하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외부하고 기류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는 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죠? 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들락달락 하겠죠, 그죠? 그럼 들락달락 하면 어떻습니까? 아래쪽에는 차가운 공기 들어오고 위쪽은 뜨거운 공기 나가고 중성대가 생기고 그거를 잘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하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수들이 되면 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 이제 한번 보시면 화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잘 보시면 특수한 현상이 있고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이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오버. 그다음에 백드래프터. 그죠? 그다음에 롤 오버. 자, 프레임 오버라고 하는 건 입구에서 그때 요 뒤에 가면 나오겠죠. 그죠? 이 화재의 첨단을, 그죠? 가장 첨단의 가연성 가스의 첨단을 불이 흘러서 건너가는 거.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아시죠? 그죠? 산소가 부족해 있다는 거. 요게, 성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쇠퇴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백드래프트입니다. 그죠? 요런 특징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롤오버. 그죠? 위에, 그죠? 천정을 써 구르는 듯이, 그죠? 가연성 가스하고. 그 다음에 후레쉬 오버로. 전면적으로 다 타는 단계. 그 다음 또 백드래프트가 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순서상을 한번 보시고, 크게는 성장 채성기, 감퇴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백드래프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사실. 먼저 이제 프레임 오버가 생기죠. 불이 나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이제 나오고 이러다 보면 쭉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세 가지로 해서. 자, 프레임 오버이 나오네, 그죠?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에서 벽 바닥 표면의 가연물의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묘사하는 용어이다. 이게 옛날에 미국에 어떤 그죠?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죠, 그죠? 자, 벽 바닥 또는 천장에 설치된 가연 물질이 화재에 의해서 가열이 되면 전체 물질 표면을 갑자기 점화할 수 있는 연기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지고 이때 매우 빠른 속도로 화재가 확산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어느 부분 정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자, 좀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비가연성 물질로, 그러니까 막 요 부분이 이제 거꾸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복도 내부 벽과 천정은 비가연성 물질로 마감되어야 하는 이유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프레임 오버, 2. 후레쉬 오버, 3. 롤 오버, 4. 백드래프트. 이렇게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그 티 나와야 되죠, 그죠? 왜 복도 내부가 마감이 돼야 될지 하고 가장 관계 깊은 게 뭘까?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바로 프레임 오버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역으로 잘 생각해 보셔도 된다. 백드래프트는 여러분 대부분 다 잘 아시죠? 화재가 타다가 안에 내부 열과 그죠? 뭡니까? 열과 가연 물질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불이 못 타고 있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서죠.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폭발적으로 불이 내 쪽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안에서 가연성 가스가 많이 일이 있다고. 가스는 어떻습니까? 왜 가스면 불이 폭발적으로 탈까? 산소하고 너무 잘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폭발적으로 타버립니다.
그 불이 어디부터? 산소가 가는 데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죠. 산소가 어디서부터 갑니까? 내가 문을 열었으니까 내 있는 쪽에서 산소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산소가 화합해진 부분은 바로 내 앞에서 화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이 어떻게 타고 거기 불 붙으면 바로 내 앞 불이 튀어 나오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거꾸로 나온다. 자, 그런 게 이제 백드래프트입니다. 자, 이 현상을 보면 낮은 산소 농도, 산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산소가 있으면 불이 잘 타고 말아버리겠죠, 그죠? 자, 높은 열하고 연기를 많이 내기도 하고, 뭐, 지금 막 열은 나가 있고, 열하고 가열물은 구두구두 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나오겠죠. 불완전 연소로 하니까. 왜? 산소가 부족하면 뭐 당연히 불완전 연소로 하잖아요.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높은 가연성 전기 농도가 되고 산소 유입 때 폭발적인 화재를 야기를 하게 된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브레이비라고 하는 거죠. 브레이비. 액화 탱크 자체에서 그죠? 가열을 시키면 액화 탱크 부분이 아니라 그 위쪽 공간 부분에서 탱크가 터져가지고 그죠? 폭발적으로 타게 되고 파이어볼을 형성하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시고,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된다, 뭐 하는 이야기도 쭉 되죠. 자, 요런 것도 부분 잘 아십니다. 이 빨간 걸 되는 거겠죠. 일산화탄소가 가연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거가 중요하죠. 그죠? 자, 요 백드래프트는 무슨 폭발? 당연히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 폭발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요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그죠? 백드래프트는 아까 오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렇고, 프레시오버는 뭐입니까? 가연물이 타가는 단계에서, 그죠? 어떤 방 안에 한쪽 구석에서 불이 났어. 그 쭉에서 한 3분의 1쯤 탔는데, 지금까지 타면서 나왔던 그 복사열하고, 대류열하고, 전도열하고, 다른 타지 않은 물질에 계속 전달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막, 타지 않은 부분도 이제 막 거의 타는 순간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진 상태야. 그래서 3분의 1쯤 한 절반쯤 타다 보니까는 나머지 부분이 너무 열이 높아가지고, 동시에 확 타올라 버렸어. 이게 프레시오버입니다. 이렇게 잘 개념을 조금 깊이 이해를 하시고 프레시오버가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타다가 어떤 실내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 가연물하고 산소하고 열이 있어가지고 잘 타다가 가연물은 많이 있는데 이제 산소로 다 써버렸어.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시름시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열도 있고 이러니까 열이 있으면 뭔가 좀 그죠? 확 이래 분자 운동, 기체 운동이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가연물하고도 이래 있어.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산소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 그게 백드래프트라는 것을 좀 깊이 잘 인식을 하시면, 기본을 항상 잘해란 말이 그런 이야기죠. 기본을 두 개 다 잘 알고 있으면, 요 차이점은 생각을 잘 하시면 나옵니다. 자, 소방관들이 유의할 사항들, 자, 보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 이제 백드래프트 주의하셔야 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불 끌 때, 그죠? 어디를 구멍을 뚫어서 화재 진압을 할 것인가. 옆으로 있는 뚫음보다도 맨 위쪽 지붕 위에 가장자리라든지 지붕 위쪽을 뚫어가지고 열기를 빼두면서 시간차를 얼마 두지 않고 공기 유입을 안 되도록 하면서 바로 물을 분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쭉 이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백드래프트 대응 전술이다. 있죠, 그죠? 세 가지 전술. 자, 배연법, 지붕 환기법이다. 이죠. 금방 말씀드린 게 바로 지붕 쪽으로 열어서 하는 것이다. 지붕 채광창을 개방해서 환기시키는 백드래프트 위험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안에 내부에 열기가 많이 나 있으면 이 어떤 개방을 딱 하면 안에 게 나올라 그러겠죠, 그죠? 위쪽으로. 근데 위쪽으로 나오는 게 제일 압력이 세다고 봐야 됩니다. 옆으로 여는 것보다는, 옆으로 개방을 시키는 것보다는 위쪽을 개방해요.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압력이 굉장히 세져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올라 하는 쪽으로 작은 구멍으로 내는 게 좋습니다. 크게 개방을 하면 또 문제 생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옆으로 밑으로나 이렇게 문을 개방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거는 위로 가려고 밑으로 어떻습니까? 뭔가 집어넣으려 하겠죠. 그죠? 집어넣으려는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안에 지금 산소만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갑니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합해져 버리면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백드래프트 아닙니까? 그런데 위쪽에는 어떻다고? 나올라가는 거죠. 기류 자체가.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깊이 좀 하시면 어떤 게 문제를 비틀을 꼬아도 정신만 딱 차리면 그거는 문제는 맞추는데 그러면 반드시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틀리도록 문제를 내요. 딱 알고 보시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를 못 가려내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누구라도 문제를 출제하면서 내가 이것을 애매하게 정말 잘 알지 않으면, 그죠? 애매하게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답은 나오도록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딱 정확히 아시면 딱 구분이 될 수도 되죠.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을 잘 하시란 말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급냉, 단검질법, 밀폐된 공격 출입구에 완벽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집중 방수팀을 배치하고 출입구 개방하는 즉시 바로 방수를 해야 돼. 이게 시간차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는 시간 주면 안 됩니다. 바로 방수가 딱 되어버린다. 그죠? 이런 게 중요하다. 그죠? 측면 공개법도 자, 이렇게 보시면 있다는 거죠. 자, 인식해야 될 백드래프트 현상의 징후가 어떻게 되면 이게 백드래프트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 공간 아니냐 하는 것 같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징후. 바깥에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건물 내부 관점에 한번 본다면 압력차에서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특이한 소리가 난다. 시시식 하는 이런, 그죠? 압력 차이가 바깥하고 안하고 압력이 틀리잖아.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건물 내 되돌아오거나 맴도는 연기가 보이고, 원소가 직행되고 있어 높은 열이 집중된 상태고, 부족한 산소로 불꽃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완전히 폐쇄된 건물. 거의 폐쇄되고 않고 공기가 통한다면 얘는 거의 그럴 확률이 없어요. 이미 공기가 다 들어가도 불이 안 나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거의 완전히 폐쇄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 하얀문 보이지 않나? 창문이나 문이 뜨겁다. 딱 손을 한번 떼보면 되죠, 그죠? 그럼 유리창의 안쪽에 타르와 같은 시커먼 어떤 거죠? 먹물 같은 게 쭉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유리창에 그런 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용돌이를 칠 수가 있다. 자, 소방 전술을 어떻게 하느냐. 자, 위에서 한번 보셨죠, 그죠?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 브레시 오버 현상. 자, 요거는 뭐 잘 아시죠? 요게 이제 이런 것들, 제곱미터당 20kW를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복사 에너지가 그렇다 이 이야기죠. 수치도 잠깐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줄치를 잘 한번 보시고. 자, 징후가 어떤 거냐? 요거는 뭐 잘 아시겠죠? 열 전달에 의해 가지고 전체가 다, 가연 온도 정도에 다 올라가 버린 상태. 동시에 산소만 있다면 동시에 발이 불을 붙겠죠. 그죠? 자, 목적은 전문에서 프레시 오버, 온도가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내화주에서는 이 정도 된다. 시간도 그러죠. 대응 전술. 자, 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성기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면 생애 주기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것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프레시 오버의 순간이다. 자, 이거 보시면 프레시 오버 발생하고 나면 공간 내 내용물 화재에서 구조물 화재로 전환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건물 붕괴 위험의 전조 현상을 나타낸다. 이제 그 프레시 오버가 오기 전까지는 내부에 있는 가연물들이 그 안에서 그냥 그죠? 적절히 타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프레시 오버가 나버리면 건물 전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죠. 그죠? 자, 뭐 배연 지연, 공기 차단 지연, 냉각 지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런 어떤 그 금방 세 가지,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이 뭔지, 냉각지연법이 뭔지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냉각지연법, 공기차단지연법, 배연지연법 이런 것도 같이 알 필요가 딱 세 개죠, 그죠? 그래서 하나 다른 말을 하나 내어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롤오버 현상. 자,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천정 부분에 집적된 상태에서 발화 온도에 도달해서 발화함으로써 하재의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 하재의 선단이라 그러면 불이 확 났잖아, 그죠? 나가지고 천장에서 이 정도까지 불이 가다 끝난단 말이에요. 둥그르하게. 그 맨날 끝나는 이 가장자리의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가연성 가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깥에는 어떻다고? 어쨌든 연소가 일어난 이후에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죠? 불이 있다는 것은 가연성 가스가 있어가지고 연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 롤오버가. 결국은 가스가 발생해가지고 불이 타게 되니까. 자, 이 현상 하재 지역에 상층에 집적된 고압의 뜨거운 가스, 가연성 가스가 하재가 발생되지 않은 저압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재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이 된다. 이 가연성 가스의 끝, 불이 붙어가 확 옮겨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그죠? 아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을 통해서 그 방출된 가연성 가스, 연소 가스가 복도 천정 근처에서 신선한 공기가 섞이면서 발생을 한다. 자, 이건 일반적으로 좀 더 치명적인 이상연소 현상이 프레시오버보다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죠? 먼저 일어난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롤오버는 진행적인 공간 내의 하재가 성장 단계에 있고 소방관들이 화점에 진입하기 전 복도에 머무를 때 이 롤오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방관들이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롤오버는 프레시오버 전조다. 그럼 이제 뭐 말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프레시오버가 일어난 이후에 롤오버가 발생할 확률이 뭐 있다라든지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 열 균형. 가스가 이제 이 층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높은 가스층이 온도가 높은 가스층이 됩니다, 그죠? 일단 낮을수록 낮은 가스층일수록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고 뜨거울수록 무조건 위로 올라가잖아, 그죠? 가스 온도에 따라서 층을 형성하는 경향, 요거를 보고 가스 열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문제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요렇다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가스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이 내용을. 그러면 그때부터 보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온도가 높은 가스는 최상층에 모이는 경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반면 낮은 층에는 보다 차가운 가스가 모인다. 기본이잖아. 아주 기본, 그죠? 우리 이제, 우리 하재 전문가들은 이런 걸 잘 아시게 됩니다. 자, 이런 열균 때문에 소방대원들은 낮은 자체로 진입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죠? 자, 그 이어라 쭉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소화 이론. 아까 위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소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연소의 사요소 있죠, 사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없애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자, 우선 가연물질, 불에 탈 수 있는 물건 자체를 없애는 걸 보고 제거소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를 없애버리는 거 보고 질식소화를 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못 마시고 돌아가신 분들 질식소화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뭐입니까? 열이죠, 열. 그죠? 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보고 냉각소화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재를 물을 주수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냉각소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연쇄화는 억제소화다. 자, 소화는 가연물 제거 요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소의 4요소인데 거기에 소화 원리가 나오죠, 그죠? 그럼 그 밑에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소화 약제가 따라 나올 수가 있다. 제거 소화는 약제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질식소화 약제는 많죠, 그죠? CO2,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폼도 하나의 질식소화하는 약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 냉각소화, 요도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물 말고 또 물이 가장 대표적이지만은 이산화탄소라든지 나올 때 약간 차갑게 나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연쇄 반응에 대한 억제 소화 효과.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론이라든지, 그죠? 불활성 기체라든지 이런 게 억제 소화가 될 수 있다. 자, 질식소화법. 잘 아시죠? 쭉 하는 거. 그죠? 불연성 기체를 덮는, 불연성 기체로 이렇게 덮으면, 이제 타지 않는 기체. 말하자면, 질소라든지 이런 기체들 있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가연물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그리 가연물하고 합해지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불연성 폼. 불에 타지 않는 거품이라는 이야기죠. 폼. 폼을 가지고, 유류 하재라든지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산소하고 접하지를 못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고체 연소물. 우리가 이제 이불이라든지 이런 거, 수건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뜨거운 그런 부분을 갑자기 확 덮어버리면 산소하고 접하지 않으니까 불이 꺼지는 수들이 있죠. 그럼 연소실을 완전하게 밀폐하는 거, 딱 막아버리죠. 그럼 안에 있는 산소가 조금 남아있으면 그것만 타고 더 이상 안 타는 거죠. 우리 백드래프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타 팽창 질석으로 질식소화하는 방법, 금속 같은 종류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쓰면 안 됩니다. 물도 주스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팽창 질석 같은 거 가지고, 약간 모래 같은 형태, 그걸 가지고 이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산소를 못 접하니까 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소화법, 그죠? 요것도 이제 요 사례가 과거에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끔 나왔습니다. 나올 때. 현장에서 복도를 파괴하거나 대형화재 경우에 어느 범위의 건물을 제거해서 방어선을 만들어 연소를 방지하는 방법도
해당되고 제거 소화가 될 수 있고, 산림화재를 미리 예상해 평소에 방화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제거 소화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나서 그때 가서 막 산에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산에다가 원래 도로를 가끔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약간 공간을 넓게 내버리면 아래에서 산불이 타 올라가다가 도로나 그 부에서 불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제거 소화다. 이 어떤 가연물을 연속하게 놓지 않는 건 연소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든지, 전기화재의 경우에 전원을 꺼버린다든지, 안 준다든지, 그죠? 가연성 가스의 화재의 경우에 가연성 가스 밸브를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 소화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냉각 소화. 자, 그 다음에 부촉매 소화, 그죠? 억제 소화법. 자, 요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물리적인 소화인데, 요거는 할론 소화라는 사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잘 알 수. 아까 이야기했지, 그죠? 활성화된 수소와 활성화된 수산기의 작용에 의해서 연쇄 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따라 연속적인 연쇄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연물질 공급하는 저하원의 값을 활성화 에너지 값 이하로 되게 해서 가연물질로부터 활성화된 수산기, 수소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화 원리를 부촉매 소화법이라고, 질식, 냉각, 제거와 함께 소화의 4대 원리에 포함이 된다.